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 MSCI 부분이 일단은 어느 정도 보류가 되었다라는 점이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가산자산 보유 기업, 즉 DAT 기업은 2월 MSCI 글로벌 투자 가능 시장 지수에서 제외하는 제한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에 따른 측면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나왔냐, 이제 웬만하면 이제 시간을 거래해서 6% 넘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조건부 유예 부분을 이번에 또 달았다라는 점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또 추가 좀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재배가 가능하다라는 옵션 조항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형태에서는 이제 한숨은 좀 돌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제 장 마감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대부분 152달러에서 최저가 149달러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붙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매도 부분도 약간은 높지만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들었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뭐 차트적 관점으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저는 MSCI 부분에 있어서 퇴출은 안 낼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현 시점 추이에서도 여전히 비트코인이 이 이상 올라가는 것 대비보다는 내려가기에는 한계점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서 최고 승리자는 또 누가 될 거냐 또 한번 또 찾아보았는데, 이제 JP모건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JP모건이 이 MSCI 퇴출될 거다라는 퍼드를 좀 많이 터뜨렸잖아요, 작년에. 그렇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가격의 프라이스가 많이 떨어지고 난 뒤에 자기네 상품을 조건부 뭐 4년 주기 패턴에 있는 상품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막대한 또 엄청난 또 인기를 또 가져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JP모건 부분을 안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JP모건 새끼들 여전히 17년도 대비부터 우리의 시장에 자꾸 혼돈과 혼란을 많이 주기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짓을 계속 좀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기가 역겹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는 이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관계도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좀 거의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절묘하게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 SC에 S-1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었고요. 또한 이제 솔라나 신탁도 함께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이지 않게 해당에 있는 금융기관들끼리는 이제 정보 부분에 따른 가장 비싼 정보 데이터를 이제 구독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들끼리는 다 뭐 내통하거나 알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적절한 시점에 이제 ETF가 이렇게 계속 이제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점점점 ETF가 나오면서 하방이 과거 대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드는 형태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프리미엄 플러스 전환 추이도 약간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채굴자와 기간 추이를 좀 본다라고 하면, 채굴자와 기간의 항상 지표, 저 위에 있는 지표를 보았을 때 이제
양수면 기관들이 매수량이 더 많다라는 것이고요. 음수면 채굴자들이 더 많음을 의미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던 시점이 크게 5번이 있었고요. 그중에 4번이 두 자릿수 이상의 큰 상승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21년을 제외하고 최근에 4번의 경우에 카운트를 했었을 경우에 평균 상승폭이 대략 39%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거의 이제 유사하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지 않겠냐. 그리고 과거에 이제 채굴자들에 있는 체력이 이제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채굴자들은 오로지 채굴로 인한 수익을 좀 창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인 시장이 좀 죽었을 때 수익률도 반감이 되는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해시레이트에 따른 영향을 좀 피해 갈 수는 없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은 네오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이제 부가 요소에 있는 사업을 같이 하면서 채굴에 좀 더 유리한 곡선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그래서 채굴에 따른 이슈 부분이 터지기에는 이제 이 부분은 좀 제껴놓고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 이슈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됐기 때문에 이 물량이 저는 나온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이제 하방을 더 많이 경직을 해준다.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손을 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동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도 묶인다라고 하면 상당히 우리한테는 유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새해에서 가장 이제 좀 시향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원유 수출 부분으로 인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는 잡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방 미국 금리 부분이 이제 좀 더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금리나 부분에 조금 더 유리한 구질을 흘러가고 있다. 당장의 유가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기사 저런 기사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크립토 관련되어져 있는 뉴스를 정리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딥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금리 부분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라는 점이 이제 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안에서도 이번에 이제 IPO 부분이 워낙 이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IPO 부분에서도 크립토 부분도 같이 수혜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작년에 이야기했던 형태로 스페이스 X나 이런 애들이 많이 이제 공모가 부분에 너무 많이 이제 경쟁을 붙어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요, 그 자금이 그쪽으로 다 쏠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등장을 하는 게 JP모건 새끼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 총액의 JP모건이 어느 정도 좀 많이 가져가는 형태로 또 보여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신성장 섹터에 있는 중심 위주의 IPO가 연결되면서 전체적인 지수는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지만 전체적인 또 유동성 부분이 그때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전환의 포인트가 같이 공존이 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우리는 놓치지 않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이제 금리 이야기를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성 이야기도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여전히 이제 S&P 500 또는 나스닥 부분에 있는 위치를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전체적인 지수 DATA들이 대부분 우리 대신 매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DAT에 있는 애들 자체가 체력이 좀 좋아야 될 거잖아요. 좋다 나쁘다에 있는 기준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전체적인 미국 지수가 원만하게 계속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모멘트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게 되면 과거에 이제 엄청나게 성장 곡선을 보여주는 AI 슈퍼사이클 부분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여전히 상승 곡선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2026년도이다라는 걸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 부분에 있었을 때 금리가 3.75로 반영을 했었을 때 여전히 상승 여력의 평균 추이도 여전히 높다라는 것은 여전히 지수가 생각보다 이제 변동성은 좀 있을지언정 결과론적으로는 26년도를 마감을 했었을 때의 지수는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지수가 내려갈 때마다 작년에 어땠습니까? 같이 더 많이 똑같이 내려가는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못해도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만 좀 괜찮은 크립토 환경이 구축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었을 때 연은 총재가 금리 경로를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간단하게 이제 포인트로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워낙 변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매입도 할 수도 있고 발행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형태를 좀 유도리 있게 짧게 좀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형태에서도 이 장표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장정 구매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미국도 많이 달러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중국도 이제 그만큼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해서 그만큼 M2 공급량 추이를 어느 정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가 하는데 그게 이제 1분기 정도를 지나 보면 나머지 국가들에 따른 M2 발행량 추이와 금리에 있는 동향이 이제 그거를 보고 우리는 좀 판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IPO가 너무 많이 강세해서 유동성을 많이 빨려버렸을 경우에는 주변 국가들에 따른 유동성 추이도 우리는 아예 이걸 신경 안 쓰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 시점에서 또 이렇게 M2 공급량이 이렇게 확장적인 형태로 크고 있는 쪽이 미국, 중국, 한국이 이제 세 번째로 제일 많은 추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냥 원화로 들고 있는 것보다 자산으로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롭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저와의 그런 관계에 있었을 때 그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부터도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중간중간마다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신성장 섹터 부분에 있었을 때도 계속해서 푸시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고 챙겨드리고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이지 괜히 진짜 진심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정의란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8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뭐 조회수나 채널의 성장보다는 이때 기존에 있었던 구성원들 분들과 더 챙겨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정보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드렸을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